2019학년도 제2회 중졸 검정고시 국어 과목을 담당하게 된 장세빈이라고 합니다. 1번부터 같이 풀어볼게요. 1번, 영수가 지민에게 말하는 의도로 적절한 것은 영수, 지민아, 창문 좀 닫아주겠니? 라고 물음표를 써서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부탁,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자, 1번 감사 아니고요. 2번 설명도 아니고요. 3번 요청이 맞는 답이겠죠. 그리고 4번 위로, 지민아 괜찮아, 다음엔 잘할 수 있어 라고 위로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 요청이 되겠습니다. 2번 토론에서 사회자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토론 아시죠? 토론은 어떤 집단의 의사결정 과정이에요. 거기서 찬성 측, 반대 측으로 나뉘어서 서로의 주장을, 근거를 뒷받침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사회자의 역할이래요. 사회자의 역할 1번, 토론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진행한다. 맞는 말이죠. 2번, 토론에 참여하여 자신의 주장을 내세운다. 이거는 사회자의 역할이 아니고 토론자의 역할이죠. 사회자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운다면 어디 한 의견에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3번, 토론의 논제를 제시하고 토론 순서를 안내한다. 맞고요. 4번, 토론자들의 발언을 요약하거나 보충 질문을 한다. 찬성 측의 발언이 끝난다면 사회자가 찬성 측은 이러이러한 의견이었습니다. 라고 요약을 해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보고서를 작성할 때 지켜야 할 쓰기 윤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인용한 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힌다. 아주 중요한 거죠. 출처를 밝힌다.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저작권에 위반이 될 수도 있겠죠. 2번, 조사 결과는 필요에 따라 과장하면 안 되죠. 있는 그대로 써야 합니다. 3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주관적으로 평가하면 안 되죠. 주관적은 내 생각대로, 내 의견대로 평가하는 건데요. 이렇게 평가하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바람직하지 않겠죠. 4번,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를 수정해서 사용한다.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를 쓰는 것부터 안 되고 여기서 수정도 안 됩니다. 자신의 연구 결과를 써야 돼요. 그래서 3번의 답은 1번. 4번, 다음 개요에서 기억의 세부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제목 우리 고장 땡땡을 알립니다. 처음, 중간, 끝으로 나뉘어서 글을 작성하기 전에 먼저 쓴 거죠. 자, 처음 땡땡의 위치, 중간 땡땡의 유형 문화재.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기억의 세부 내용이니까 땡땡의 유형 문화재. 유형 문화재는 형태가 있는 문화재예요. 찾아볼까요? 1번 땡땡의 인구 분포 아니죠. 2번 땡땡의 농산물 축제. 농산물 축제는 여기 땡땡의 축제에 들어가야 알맞겠죠. 3번 땡땡의 기온과 강수량 알맞지 않고요. 4번 땡땡의 궁궐터와 석탑. 이게 바로 유형 문화재겠죠.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높임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래요. 1번, 할아버지께서는 이라고 할아버지를 높여주고 있네요. 여행을 다녀오셨다, 오셨다라고 잘 높여주고 있죠. 2번, 어머니께서 어머니를 높여주고 있고, 내게 심부름을 시키셨다라고 바르게 높여주고 있고요. 3번, 나는 아버지께 우편물을 가져다 드렸다. 아버지께 가져다 드린 거니까 드렸다라고 쓰여 있죠. 4번, 누나는 할머니를 데리고 공원에 가셨다. 여기서 첫 번째 잘못된 거는 할머니를 데리고가 아니고 모시고 라고 써야 맞겠죠. 여기서 또 하나 틀린 건 누나는 공원에 가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누나도 가셨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여기 할머니가 있기 때문에 누나보다는 할머니를 높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누나는 할머니를 모시고 공원에 갔다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입니다. 6번. 다음에 의문 병동 현상이 나타나는 낱말은, 의문 다들 아시나요? 의문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자음, 모음 같은 건데요. 이런 게 바로 의문입니다. 여기서는 의문의 축약을 찾아보래요. 축약 중에서
두 의문이 합쳐져서 하나의 의문으로 줄어 소리나는 현상. 두 의문, 어떤 두 개의 의문이 합쳐져서 하나의 소리로 줄어서 소리난대요. 자, 1번 같이 바꿔볼까요? 먼저 같이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 티읕과 이가 만나서 같이가 되겠죠. 이 현상은 의문의 축약이 아니고 국의 음화예요. 국의 음화가 뭐냐면 디귿과 티읕이 모음 이를 만나서 지읒과 치읒으로 소리 나는 현상이에요. 자, 2번 반물 볼까요? 반물 소리 나는 대로 발음하면 반물. 지금 비읍과 미음이 만나서 비읍이 미음이 됐죠. 이거를 비음화라고 합니다. 자, 3번 소리 나는 대로 써볼게요. 좋다, 좋다. 이 지금 히읗과 디귿이 만나서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두 의문이 합쳐져서 하나의 의문, 티읕으로 소리가 나고 있네요. 이게 답이겠죠. 그럼 4번 칼날 소리 나는 대로 써보면 칼날. 여기서는 이 니은이 앞에 리을로 인해서 리을로 발음되는 그런 현상인데요. 이런 건 유음화라고 해요. 이 문제에서 찾고자 하는 의문의 축약은 3번 좋다겠죠.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7번 기억에 해당하는 언어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약속이므로 개인이 마음대로 바꾸어 쓸 수 없다래요. 사회 구성원들끼리 한 약속이라고 나와 있네요. 만일 어떤 사람이 지우개를 타타라고 부르겠다고 정하면 우리는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겠죠. 지우개를 보고 타타 좀 빌려줘 라고 말하면 우리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언어의 특성은 1번 자의성, 2번 사회성, 3번 역사성, 4번 창조성 중에서 2번 사회성이겠죠. 8번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훈민정음의 창제정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창제정신이래요. 이 훈민정음을 왜 만들었냐라는 거겠죠.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어는 서로 통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까닭으로 글을 모르는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엾게 생각하여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이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 마지막 문장. 모든 사람이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하겠다. 이게 목적인 거죠. 밑에서 찾아볼까요? 1번 새 글자는 한자의 모양을 참고하여 만들어야 한다.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2번 글자를 몰라도 백성들이 사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 전혀 다른 내용이죠. 위에서는 백성들이 글자를 알아서 편하게 의사소통해야 한다. 그래서 글자를 알아야 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3번 누구나 새 글자를 쉽게 익혀 편하게 사용해야 한다. 이게 맞는 거겠죠. 쉽게 익혀서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4번 새 글자를 만드는 것은 외국과 소통하기 위해서이다. 아니죠. 그래서 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볼게요. 다음 단어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공통점이래요. 여기서 나와 있는 세 단어가 구름, 나무, 물, 자연을 뜻하는 거죠. 뭐 어떠한 이름, 얘 이름은 뭐고 얘 이름은 나무고 얘 이름은 물이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거죠. 1번부터 볼게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낸다. 이거는 수사예요. 2번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낸다. 움직임을 나타내는 건 동사. 3번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낸다. 이거는 형용사. 4번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낸다. 이름을 나타낸다. 이게 바로 명사. 위에서 말한 이런 구름, 나무, 물 이것도 다 명사예요. 그래서 맞는 답은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낸다라는 명사인 4번이겠죠. 자, 10번에서 12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시가 한 편 나와 있네요. 안도현의 우리가 눈발이라면 이라는 시예요. 이 시의 주제는 이웃과 더불어서 따뜻하게 살고자 하는, 따뜻한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을 나타내는 시예요. 우리가 눈발이라면 허공에 쭈삣쭈삣 흩날리는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되지 말자라고 청유형 문장을 사용하고 있네요. 청유형 문장은 뭐뭐 하자, 뭐뭐 하지 말자라는 어미가 사용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한방눈이 되어 내리자. 여기서도 청유형 문장이 사용되고 있고요. 우리가 눈발이라면 이라고 처음에 나왔던 문장과 동일한 시행이 등장하고 있죠. 잠 못 든 이의 창문가에는 편지가 되고 정유형 그이의 깊고 붉은 상처 위에 돋는 새살이 되자.
그래서 또 붉은 시각적인 심상을 나타내고 있죠.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0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직유법을 활용하고 있다. 직유법이 뭔가요? 직유법은 뭐뭐처럼 뭐뭐같이 앞에 시에서 뭐뭐처럼 뭐뭐같이라는 말은 없었죠. 답이 아니고요. 2번 청유형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 청유형 문장이 뭐였죠? 뭐뭐자, 뭐뭐하자, 뭐뭐하지 말자 라고 말하는 거. 아까도 시에 나와 있었죠. 뭐 한방 눈이 되어 내리자 라고 청유형 문장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3번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고 있다.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고 있었죠. 뭐 우리가 눈발이라면이라는 시행을 2번 반복했습니다. 4번 시각적 심상을 사용하고 있다. 시각적 심상은 색채, 명암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한 것이에요. 시각적 심상 아까 나타나 있었죠? 뭐 춥고 어둡다나 붉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시각적 심상을 사용하고 있었죠? 맞고요. 그래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직유법을 활용하고 있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11번 윗글에서 화자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는 이 시의 주제는 이웃과 더불어서 따뜻한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을 말하는 거였어요. 비슷한 걸 찾아볼까요? 1번 남의 의견에 흔들리지 말자. 아니죠. 2번 자연과 공존하는 삶을 살자. 뭐 자연이 많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공존하는 삶을 살자는 아닙니다. 3번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자. 아니고요. 4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자가 답이 되겠죠. 여기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시행에서도 나왔죠. 뭐 잠 못 든 이 시행에서 나온 잠 못 든 이가 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11번의 답은 4번입니다. 12번 기억에서 리을 중 함축적인 의미가 다른 것은 함축적인 의미가 다른 것이에요. 그 안에 그 내면의 의미가 다른 것을 골라보래요. 자, 기억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눈깨비는 어떤 것이냐? 허공에서 쭈삣쭈삣 흩날리는 진눈깨비. 니은은 한방눈이 되어내리자라고 말하고 있죠. 디귿은 편지가 되고, 리을은 새살이 되자. 자, 여기서 세 가지 한방눈, 편지, 새살은 모두 화자가 이렇게 되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뭐뭐 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기억, 진눈깨비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되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진눈깨비 혼자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세 개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죠. 네, 그래서 12번의 답은 혼자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진눈깨비. 1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에서 15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기서 나온 글은 김유정의 동백꽃이라는 단편 소설이에요. 이 글의 주제는 젊은 시골 남녀의 순박한 사랑을 나타내는 글입니다. 바로 문제로 가볼게요. 자, 13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농촌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공간적 배경은 강원도의 산골 마을이에요. 그래서 1번 농촌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2번 향토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이 글을 보면 뭐 너희 집엔 이런 거 없지라고 뭐 사투리를 쓴다든지 계집애라는 말을 쓴다든지 향토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3번 1인칭 나를 서술자로 설정하였다. 이런 시점을 뭐라고 하죠?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주인공이 화자가 되어서 내 이야기를 설명하는 그런 시점이에요. 여기서 1인칭 나를 서술자로 설정하고 있죠. 맞는 말이고요. 4번 인물의 외적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해소되고 있지는 않죠. 여기서 점순이가 나에게 감자를 줬는데 나는 자존심이 상해서 그 감자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점순이가 이제 화가 나고 뭐 당황하고 무안감을 느끼게 되면서 둘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해소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4번입니다. 14번 기억에서 리을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소재는 갈등의 매개체로 쓰이고 있어요. 갈등의 매개체로 쓰이고 있고 나에 대한 점순의 관심을 상징한다. 앞에 본문으로 가볼까요? 자, 기억, 행주치마는 아니죠. 행주치마는 갈등의 매개체가 아니고 점순의 관심도 아니고 니은 감자. 이 감자가 점순의 관심, 갈등의 매개체가 되겠죠. 왜 갈등의 매개체냐? 점순이가
나한테 감자를 줬는데 내가 안 받아서 점순이가 이제 당황스럽고 속상해서 갈등이 빚어지게 되는 그런 매개체고요. 그리고 점순이가 나를 좋아하니까 그 관심으로 감자를 준 거예요. 디귿, 너 얼른 시집 가야지, 시집 가야지도 여기서 갈등의 매개체로 쓰이지 않고 있고요. 리을, 땅도 갈등의 매개체, 뭐 점순의 관심이 아니죠. 그래서 14번의 답은 감자인 이 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A에서 알 수 있는 점순의 마음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래요. A로 가볼까요? 자, A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는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뭐 새근새근하고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까무잡잡한 점순이 얼굴이 이렇게까지 홍단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라고 지금 점순이가 나한테 감자를 주고 나서 거절을 당했을 때 점순이가 어떻게 보였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여기서 점순이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문제로 넘어가서 볼게요. 자, 1번 속상함, 속상하고 2번 당황함, 당황했을 거고 3번 후련함, 감자를 받아줬는데 거절을 했는데 왜 후련할까요? 후련함은 답이 아니겠죠. 4번 무안함, 무안했을 거고. 그래서 A에서 알 수 있는 점순이의 마음은 감자를 줬는데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속상하고 당황하고 무안함의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후련함의 감정은 답이 아니죠. 15번의 답은 3번 후련함이 되겠습니다.